사전선거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라고 그랬냐면 사전선거를 하는 것은 불법 사기 도박, 뭐 도박이라는 게 불법이 아닌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기 도박의 판돈을 늘려주는 형국이 될 수 있으니 기왕이면 할 수 있다면 당일 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루 이틀이 지나니까 그게 이제 이상한 통계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계들을 좀 보면요. 예, 총 투표수가 490만 명, 당일 투표가 61%인 300만 명, 사전 투표가 38%인 185만 명, 거소 투표 5만 명, 1% 이렇습니다. 5만 명도 큰 숫자가 될 수 있죠. 이번에 거소 투표, 거주지 불명자 투표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것도 악용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경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더민주당이 당일 투표에서 105만 표, 국힘당이 182만 표. 그러니까 더민당이 이기지 않지 않았냐. 사람들은 그것만 볼 거예요. 아니 사전 투표를 조작했다면 더민주당이 많이 받았어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비율을 봐야 되죠. 더민당이 105만 표를 받았습니다. 국힘당이 182만 표. 더민당이 사전 투표에서 84만 표 얻었는데 국힘당이 95만 표를 얻었어요. 거소 투표에서 2만 표 얻고 여기 여기 싹 지나가면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예. 여기 이제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 예, 3. 이렇게 이제 3만 표가 됐는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같은 모집단인데 지금 국힘당이 당일 투표에서는 61%를 얻었습니다. 근데 사전 투표에서는 51%를 얻었어요. 더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일 투표에 35%를 얻었는데 사전 투표에서는 45%를 얻은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은 사전 투표에서 10%가 적었고 민주당은 사전 투표에서 당일 투표보다 10%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가? 이과에서 수학 공부하시는 분들, 분포를 공부하신 분들께 여쭤보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겁니다. 자, 이게 지난번 4.15 총선에서도 똑같이 나타났고 이번에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미지를 제가 몇 개를 봤는데요. 자, 이미지를 보면 이게 가장 직관적일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렇게 정규 분포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정규 분포 20대 총선 21대가 아닌 제가 했던 21대 저 20대 총선에 나가서 당선이 되고 21대에 나선 떨어졌습니다. 20대의 총선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생긴 이게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죠. 정규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선거 다음에 당일 선거를 한 거를 이렇게 막 분포를 여기다 집어넣어 본 거예요.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 거는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무소속, 정의당 이런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얻었나를 보고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은 겁니다. 이렇게 누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로 이게 몰려야 돼요. 0이라는 대로 사전 선거가 됐던 다음에 당일 선거가 됐던 약간의 편차가 있는데 편차가 이렇게 정규적으로 종을 엎어놓은 모양으로 돼야 합니다. 그 종이
네, 요런 모습으로 돼야 되죠. 대강 그리면 요런 모습으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이런 그래프가 나타났죠. 이게 이제 쌍봉이라고 봉이 두 개입니다. 낙타에 봉이 하나 이렇게 정규 분포로 이렇게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은 사전선거에서 이렇게 많이 얻은 걸로 나오고 이게 민주당일까요? 예, 파란 게 민주당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더 많이 표를 많이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 당은 본투표에서 이렇게 많이 한 걸로 나타나가지고 이게 붙질 않습니다. 붙질 않아요. 자, 이 노란 건 뭐냐 하면 노란 게 이제 정의당 같은 제3 후보들이에요. 제3 후보들은 표가 적으니까 요 그래프의 높이는 짧죠. 작죠. 이렇게 키가 크지 않습니다. 키가 작은데 대신 요 가운데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무슨 표에 조작이 없었다는 거예요. 표는 적게 받았지만 그 적게 받은 게 사전투표나 당일투표에 변동 편차가 없었다.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인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는 이 자체가 이상한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그래프다 이런 말씀이었죠. 근데 이게 이번 선거에도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선거 볼까요? 어떻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냐? 이게 정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만들어 보면 예.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여기 0 2 요 사이인데 김진아, 허경영 이런 분들이 요 편차가 2% 안에 요 0%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국민의힘당과 민주당은 서로 다른 산을 이루고 있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이게 손을 댔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 사전선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사전선거를 조작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국힘당에서 뭐라고 했냐? 이번에는 사전선거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걱정 말고 사전선거에 나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전투표를 많이 했죠. 다들. 많이 했습니다. 사전투표를 많이 했으니까 어느 특정 정당이 갔을 거다. 이거는 이젠 다른 거예요. 전에는 가지 마라. 물론 저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많이 하십시오. 문제가 없으니까 많이 하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정당이 한 군데에 쏠렸을 가능성은 적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른 표로 살펴보면 박영선 후보는 사전선거에서 월등히 앞섰습니다. 당일 선거보다. 근데 거의 똑같은 비율로 오세훈 후보는 사전선거보다 당일 선거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사전선거는 한 10% 정도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일률적으로 나옵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죠. 다른 그림을 보면 네, 이걸 보시면 이 파란색 줄여야 되겠네요. 파란색은 박영선, 빨간색은 오세훈인데 파란색은 사전선거에서 이렇게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대강. 이게 들쭉날쭉 어디에서는 사전선거에서 오세훈이 더 많이 받은 데도 있고 어디에는 박영선이 많이 받은 데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일률적으로 박영선은 사전선거에서 이렇게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오세훈은 당일 투표에서 이렇게 많은 표를 얻었어요. 당일 투표에서 많이 얻었다는 것은 사전 투표에서 자기 표가 깎였다는 거죠. 이렇게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벌어지니까 어떤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이런 그래프. 이게 붙질 않는, 도저히 붙질 않는 이 0의 수렴이 돼서 예쁘게 종을 엎어놓은 모양의 정규 분포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쌍봉 그래프가 나온다. 쌍봉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은 누군가 조작을 했다는 것이다. 이해찬이 뭐라고 그랬죠? 사전 선거를 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자기네들한테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원식 의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은 자해의 악순환이다. 그러니 거기서 벗어나서 사전 투표를 해라 이랬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할 수 있으면 당일 투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거를 보고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 아이 뭐 그냥 억지 쓰는 게 아니냐. 이런 걸 보고 황상준 우리 그 안과 의사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죠. 연대도 나오고 고대 가서 이제 의사가 됐는데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준의 이 확률 통계만 알아도 K값 계산하면 이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오늘 한강물을 푸고 5일 있다가 한강물을 펐어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닷새 전에 푼 물은 짜. 짠 물이에요. 닷새 후에 있는 거는 그냥 민물이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강물이 같은 모집단이라는 겁니다. 모집단. 같은 집단. 거기서 푼 물은 오늘 푸나 100년 뒤에 푸나 똑같이 민물이어야지 닷새 전에 푼 게 짠물이다. 그거는 인천 앞바다에서 떠왔다는 거죠. 같은 곳에서 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부정선거를 두고 당리 당략에 따라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준석이 따로 얘기하고 좌파들은 좌파들대로 뭐라고 하냐면은 민경욱 이번에는 너희들이 이겼는데 그 부정선거로 이긴 거 아니야?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계속해야지. 그게 아니지. 이번 선거는 뭐냐면 좌파들이 사전선거를 통해서 불법 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근데 당일 투표의 이 민심의 파고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가 없었어요. 미완의 사기입니다. 미완의 부정선거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프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프가. 그래프가 얘기해 주질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그들의 조작의 의도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밝은 눈을 갖고 매 눈으로 살펴보고 있었어요. 매 눈으로 살펴보고 순천 같은 데는 사람들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에도 파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순천에서 그 지역, 주위 지역에 있는 데보다 관외 사전 투표의 투표 비율이 낮았습니다. 평소보다 낮았어요. 그는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요. 이상한 사람들이 그걸 감시한다는 그런 생각에 거기 발을 디디지 못했겠죠. 제일 큰 건 20대 훌륭한 젊은이들, 정의를 분간할 줄 아는 이런 젊은이들, 훌륭하신 우리 미래 세대의 동량들이 이 부정한 것, 불공평한 것을 참을 수 없다. 우리는 무엇을 가진 기득권이 아니다. 기득권 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틀리다라고 과감하게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던져준 그 민심에 있습니다. 바람입니다. 바람. 그 바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편에서는
호시탐탐 그 바람이 없으면 그런 것이 없으면 사전선거의 조작으로 이걸 뒤집어 보려는 의도가 이번에도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 그럼 뭐 생각만 하고 안 한 게 아니에요. 쌍봉 낙타가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쌍봉 그래프가. 제가 말하는 거는 별로 그 설득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문과니까요.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뭐 미분 적분 이거 고3 때까지 공부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뭐 취재하면서 이 정규 분포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41개 1군 건설업체의 입찰 담합, 구룡포 포항 그 도로공사 입찰 담합에서 720억, 750억짜리 공사에서 담합을 하는 것을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정규 분포인데 하나만 뚝 떨어져가지고 이상한 분포의 그 특이점을 발견해서 그게 이제 범인이라는 걸 알아내고 이럴 때 이제 잠깐 본 것 이외에는 제가 이제 수학과는 담을 쌓고 산 사람이죠. 그러나 수학을 지금도 매일매일 공부하고 매일매일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고 다음에 이것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이과 그때 고3 때 배운 게 아직도 생생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래프들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거 보면 이 당일과 사전의 차이예요. 박영선과 오세훈. 그러니까 당일에서 사전을 뺐을 때 저 박영선은 사전 투표에서 이렇게 잘했다는 거고요. 이 오세훈은 당일에서 이렇게 잘했다는 겁니다.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건 박영선의 사전과 당일인데요. 사전 때는 이렇게 잘했어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만큼. 이게 비정상적인 거죠. 이게 같아야죠. 아니 하나한 거는 5일 전에 했다고 높고 하나는 5일 후에 했다고 낮고 요 기울기는 비슷하잖아요. 다들. 예? 25개 구에서 나타난 이게 25개 구거든요. 각 구에서 나타난 특성들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딱 요만큼 50, 30이니까 뭐 10에서 20%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사전 투표가 더 좋게. 이건 이상하잖아요. 딱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5일 전에 떠놓은 거는 짠물이더라. 당일은 민물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서울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당일과 사전에 이 차이를 보니까 똑같아요. 박형준, 김영춘. 당일과 사전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하필이면 박형준, 김영춘이 어디 하나 뭐 어디에서는 사전이 높고 어디에서는 당일이 높고 이런 게 없이 일괄적으로 한 사람은 사전에서 높고 어떤 사람은 당일에서 높고 그런 거예요. 당일과 사전의 차이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똑같이. 김영춘의 당일과 사전 득표를 보면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이 구가 17개 구네요. 부산은 17개 구인데 17개 구도 저 기울기를 보면 각각의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번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높게 득표를 했군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런데 이 기울기는 똑같으나 이 차이가 있어요. 편차가. 사전 선거에서는 항상 높았다. 특정 비율이. 이거는 부정의 증거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부정의 증거로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은 평가를 여러분들이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실제로 맞아 들어갔는가, 를 갖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사람들 속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게,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다수의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속일 수는 있었겠죠. 뭐 사전 선거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결과가 나오니까 그 사람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겠죠. 북한 같은 경우입니다. 북한이 소수는 아니지만 나가지 못하게 폐쇄된 공간에서 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벽이 허물어져서 바깥 세상, 세계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겠죠. 방송한다고 샤워를 했더니 얼굴이 반짝반짝하네요. 이해찬은 사전선거는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했고, 신원식 국민의힘당 의원은 부정선거 주장은 자해의 악순환일 뿐이다 라면서 사전투표를 하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저는 사기도박에 판돈을 보태주는 형국인이 가능하면 당일투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이 사전선거가 더럽혀진 사전선거에서 그 조작의 증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의 사기표가 들어오면 자기의 표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요만큼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투표했던 사전투표 하지 말라 그랬죠. 사전투표한 사람들의 표는 그만큼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지 않고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어디 그 표가 이번에도 접지 않은 게 빳빳한 게 나온 표들 보셨나요? 그 표도 좀 볼까요? 예, 잠깐만요. 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찾아보면 되죠. 예. 이 표를 좀 보십시오. 이 표를 보면 요 앞장은 요 첫 번째 장은 요게 접혀 있어요. 이렇게 접혀 있는데 밑에 있는 거 접혀 있습니까? 접혀 있지 않습니다. 이거. 다 빳빳한 종이들이에요. 이게 한 장에 하나에 100장씩이거든요.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표입니다, 이게.
이 1000표면 갈를 수 있는 거예요. 한 투표소에서 1000표만 잘못되면 이거는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7개의 지금 개표소가 있는데 투표소가 있는데 투표소에 1000표씩 하면 7000표입니다. 제가 지금 진 게 몇 표예요? 2800표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진 것을 벌충하고 또 같이 한 다음에 거기 2800표를 얹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7000표 이런 거 7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 보세요. 이거 하나 접혀 있잖아요. 위에 있는 거. 이게 누구 표입니까? 잠깐만요. (1번) 박영선. 이게 다 박영선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 박영선 표예요. 이게 접혀 있나요? 하나도 접혀 있지 않죠. 이게 묶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0표입니다. 이게. 1000표를 해봤자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한 동에 한 묶음씩 던져놓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이 볼 거는 요 QR코드도 과연 다 다를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QR코드에는 번호가 나오거든요. 일련 번호. 그 일련 번호가 과연 맞는 번호일 것이냐. 또 이것이 쪼로록 돼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QR코드 나와 있는 거.